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중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 교육자료는 근로지원인 선생님들께 근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목차로는 근로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자주 하는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지원 서비스란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방문 평가 후 선정됩니다. 대상 선정 시 우대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한도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일일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휴게 시간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업무 매뉴얼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역할로는 일반적으로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물건 옮기기, 서류 정리, 이동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류 읽어주기, 업무 검색, 이동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 업무 관련 전화 받기, 대화 기록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대화, 손님 대하기, 하는 일 적응하기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위의 4가지 사항은 일반적인 근로지원인의 역할이며 장애인 당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매월 1일 31일까지 계산하여 2월 10일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동시로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할 경우 2명의 장애인 동시지원은 20%, 3명의 장애인 동시지원은 30%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의 경우도 최저임금에서 20% 가산됩니다. 주 1회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5가지의 질문 유형을 함께 답해볼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근무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수가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무일수가 0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로지원인의 결근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지원인의 결근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애인 근로자의 결근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 장애인 근로자의 결근은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계속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일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본 센터의 근로지원인으로 소속되면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50%, 사업장 50% 각각 부담하여 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취득신고가 되며 주된 사업장은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센터 이외에 다른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세요.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며 근로지원인의 근로일수가 1년 이상, 적립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에는 폐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 적립횟수가 12회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이 안됩니다. 다음은 근로지원인의 휴가입니다. 월차 발생의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유급휴가 1일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의 경우 입사하고 1년이 되는 일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 2년마다 1일 추가되어 발생됩니다. 휴가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3개월 전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여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센터로 제출해 주세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사용계획일은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 사용 날짜는 미리 계획한 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시 계획했던 일자를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지원인이 매일 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프티로 출근과 퇴근 등록하기, 활동일지 작성하기,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시프티로 출근과 퇴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신세계 중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검색하여 참고해주세요. 매월 활동일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월말까지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한꺼번에 등록하시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미리미리 해주세요. 활동일지는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탈에서 작성합니다. 유튜브 영상 참고해주세요. 저희 센터에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돋보기에 신세계 중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검색하고 근로지원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센터에 전화량이 많아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 고용 근로사실 허위 유형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근로지원인 부정근무 유형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근무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사업주 업무 범위를 수행한다면 부정근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지에서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분리되어 개별 장소에서 개별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정근무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근로지원인의 실제 근로지원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시 근로지원인의 급여가 환수된다고 하니 부정수급이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예방해요. 근로지원인은 다양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우선 양성교육은 신규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료받아야 합니다. 총 20시간으로 3일에 걸쳐서 진행되며 유급으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 공단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수료증을 받은 날짜로부터 3년 경과한 근로지원인에 한해서 보수교육을 진행함합니다. 총 12시간으로 2일 걸쳐서 진행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 보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근로지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로지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입니다. 휴직하는 경우와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와의 장기간 미매칭, 장기 병가 등 근로지원인의 일을 잠시 쉬고 있음에도 본 센터에 소속된 직원이기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의 결정을 내렸다면 최소 2주 전에 미리 사업체, 장애인 근로자와 본센터에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근로지원인이 매칭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퇴사 날짜를 조절해야 합니다. 퇴사 날짜가 확정이 되면 퇴사하는 날 본센터로 방문해 주셔서 사직서를 작성해 주시고 사회보험 상실신고 안내와 퇴직연금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지원인의 사회보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을 확인하여 초과 납부되었을 경우 관합된 만큼의 보험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더 적게 납부를 하셨으면 미납된 만큼의 보험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 신규 근로지원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참고 영상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및 센터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신세계 중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